주기적으로 치과를 자주 방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어떤 습관을 버려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로는 최대한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관리도 열심히 하고 치과도 자주 갔는데 어디가 이상하게 불편하신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크라운을 어쩔 수 없이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크라운을 교체해야 되는 때는 언제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과맨 김병직입니다.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보통 40대에서 60대 중년분들이신데요.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치료가 첫째로 임플란트, 둘째로 크라운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근데 그동안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오늘은 크라운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크라운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항상 저에게 원장님, 이 크라운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사실 저도 이해를 하는 게 상당히 비싼 비용이기 때문에 크라운 큰맘 먹고 하시고 또 크라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오랫동안 쓰고 싶은 마음에 물어보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라운 오래 쓰는 습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크라운을 어금니 쪽에 하나 씌웠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비싸게 주고 한 거다 보니까 그냥 평생 쓰고 싶더라고요. 사실 치과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많은 환자분들이 크라운을 반영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크라운 수명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죠. 치과 보철학회에서 제시한 논문에 따르면 수명의 중위값은 10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 자료에서는 7에서 8년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또 해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치과대학의 연구를 보면요, 서부에서는 7.8년, 동부에서는 20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상반된 지역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부랑 동부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 환자분들이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쓰시려면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잘 기억하시고 메모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주기적으로 치과를 자주 방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제 치과의사니까 그냥 치과 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크라운 씌운 치아는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육안으로 거울을 살펴보아도 그 차이를 알기는 힘듭니다. 사실 치과의사도 마찬가지로 투시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 크라운 안을 볼 수 없는 건 마찬가지긴 하죠. 하지만 치과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어떤 형태로든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크라운 주변이 까맣게 변하거나 크라운 밑에 뼈가 J자 병서라고 해서 이렇게 녹았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치아들이 이동했거나 해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크라운을 뜯고 즉각적인 치료를 바로 해서 그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뜯을 정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크라운이 좀 안 좋다는 거를 각각의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어떤 습관을 버려야 되는지 보통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크라운을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치과에 오시거나 정말 어떤 분들 보면 10년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치아를 살리거나 하기는 어렵고요. 보통 뽑아서 더 큰 치료, 틀니나 임플란트 등의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치과를 자주 오시는 게 크라운 오래 쓰는 길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라운 오래 쓰는 습관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습관이라고 말하기는 뭐하고요, 신경치료를 최대한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 안과 의사들은 다 안경 쓰고 있다는 괴담 아닌 괴담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PD님, 저 주변에 안과 의사들도 다 안경 쓰고 있어요. 정말요? 괴담입니다. 이거 웃자고 한 이야기고, 근데 치과 의사는 진짜 신경치료 대부분 피하려고 합니다. 뭐 성급한 일반화일 수 있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수백 명의 치과 의사는 다 그래요. 저도 몇 년 전에 충치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병원에 신경치료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원장님께도 제가 두 손 모아 빌면서 제발 신경치료 받게 하지 말아달라고, 충치치료를 끝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신경치료는 사실 신경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치아 안에 신경과 혈관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받게 되면 그 치아는 경고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리거나 아픈 걸 느끼면은 그 치아를 무리하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신경을 죽였기 때문에 그 치아는 상대적으로 통증을 느끼려면 주변의 잇몸이나 주변 치아까지 병소가 확대돼야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차로 말하자면은 후방 카메라도 없고 차선 이탈 방지 장치도 없는 차를 앞 유리창이 뿌옇게 된 채로 운전하는
제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혈관과 신경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 치아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우게 되면 그 치아는 고목나무와 같은 상태가 돼요. 고목나무 보면 안에가 다 비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부러지게 되는데 그런 거는 결국 살리지 못하고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니 같은 치료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치과 가셔서 신경치료는 최대한 피하게 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크라운 주변에 치간 칫솔을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치간 칫솔 사용법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크라운을 하시고 시간이 몇 년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크라운과 그 주변 치아 사이가 들뜨게 되고 잇몸 자체도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주변에 음식물이 잘 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을 치간 칫솔로 청소해 주지 않게 된다면 잇몸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2차적인 충치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 크라운의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관리도 열심히 하고 치과도 자주 갔는데 어디가 이상하게 불편하신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크라운을 어쩔 수 없이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크라운을 교체해야 되는 때는 언제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씀일 수 있지만 크라운이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크라운이 흔들린다는 거는 충치 때문에 치아가 약해졌거나 아니면 잇몸이 약해져서 흔들리거나 크라운 안에 접착제가 소실돼서 크라운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세 경우 다 크라운을 바꾸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크라운 한 곳에 음식물이 끼는 경우예요. 단순 잇몸 질환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크라운 밑쪽으로 2차적인 충치가 발생해서 음식물이 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과에 빨리 가보셔서 크라운을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그쪽에서 자꾸 냄새가 나는 것 같고 혀를 대보면 잇몸이 좀 부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찝찝한 맛이 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도 단순 잇몸 질환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크라운을 교체하실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치과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번째로는 사실 이게 되게 저만의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물론 신경치료 받지 않은 치아에 해당합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 크라운 한쪽이 낮에보다 더 아픈 경우예요. 크라운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압력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충치 세균이 발생하는 기타 기체들이 그 안에 갇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더 아프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치과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증상이 발생한다면 꼭 크라운 교체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주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예요. 근데 제가 크라운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환자분들께 다 드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치과 치료를 받으시기도 전인데 그 말씀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공포심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저도 기쁜 것 같습니다. 크라운 수명이 전적으로 의사한테 달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환자분께서 관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내가 입안에 있는 크라운들을 제거할 시기인가 한번 셀프로 체크해 보시고요. 유튜브에 치과맨 크라운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치과 치료 많이 받으신 분들, 크라운 하신 분들에게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